어서와라, 클쌤이야. 이번 시간은 로그 함수를 공부할 차례인데, 로그 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수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수 함수가 뭐였냐면 이거 있잖아. 미지수 x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지수 함수인데, 밑의 조건은 이렇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지수 함수였어. 근데 요 지수함수의 표현 있지? 얘를 조금 형태 변화시켜 볼게. 얘처럼 지수의 표현으로 된 식을 로그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지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x와 y의 자리를 바꿔보자. x, y를 살짝 바꿔보자. 이렇게 x는 y로, y는 x로. 이렇게 바꾸면 어떤 함수가 나타난다 그랬어? 이렇게 바꾸면 이 함수의 역함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식을 써보면 얘가 y가 되어서 y는 로그 a의 x 이런 표현이 되겠네. 근데 역함수가 모든 함수마다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진다? 1대1 대응이 될 때 그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했잖아. 그러면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보고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로 본다 그러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되거든. 잠깐 전화 통화 좀 하고 와가지고 정의역과 치역까지 얘기했죠. 그러면 이렇게 역함수를 만들고 나면 원래 이 함수의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원래 이 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으로 xy 역할도 확 바뀌어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함수의 정의역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그다음에 이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로그를 사용하는 함수가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입니다 라고 말을 해. 그리고 밑의 조건 또한 이 조건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고 되겠나?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어떤 함수이다? 어, 역함수 관계이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얘 둘이는 서로 역함수 관계야, 역함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수 함수의 내용들을 로그 함수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서 성질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거지. 그래서 지수 함수의 내용들을 알아야지 그것과 비교해서 로그 함수의 내용들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수 함수의 특징을 하나 꺼내놓고 그렇다면 얘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에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또 하나 다른 것도 꺼내놓고 얘는 또 뭐가 달라졌는지 특징을 하나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알아보는 방식을 취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식의 표현 형태가 얘는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서 로그를 취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표현이 지수함수, 이런 형태의 표현이 로그 함수이다. 밑조건 A의 조건은 똑같다. 그리고 얘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다? 서로가 역함수 관계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 그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특징이 하나가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인데 로그함수의 정의역은 여기 치역이 와서 치역의 요 범위가 와서 정의역의 범위가 되고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와서 치역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꼭 지나는 점의 좌표가 x가 0일 때 어떤 양수의 영제곱은 1이라서
지수함수는 0,1을 지나고, 그리고 x 1이면은 y는 a이기 때문에 1,a를 지나는데, 로그 함수는 얘 역함수라서 xy가 바뀌어 버리거든. 그래서 1,0과 얘가 또 바뀐 a, 1을 반드시 지난다. 여기 대입해봐도 되겠지. 뭐 x에 1 대입하면 a의 0제곱이 1이니까 y가 0인 거고, x에 a 대입하면 밑과 진수가 똑같으니까 a의 1제곱이 a다. 그래서 y가 1 되는 거거든. 어쨌든 얘 둘이는 xy 자리 바뀐 사이인데 그래프가 이 두 점을 꼭 지난다.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이고,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y축, 즉 x는 0이다. 어쨌든 얘 둘이는 xy 바뀐 관계라서 얘가 y로 바뀌고 얘가 x로 바뀐 거야.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다. 즉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밑이 0과 1 사이 범위일 때 감소함수이다. 즉 x값이 커지면 나오는 y값 함수값은 작아진다. 근데 얘 둘이는 똑같습니다.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함수이고, 로그함수는 요 반대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 그러니까 x와 역할 서로 바뀌었다 생각하면 돼. 역함수니까. 지수함수였을 때는 이 함수와 이 함수가 y축 대칭인 함수였고, 즉 x가 마이너스 x로 변했다는 거지. 로그 함수에서는 마찬가지야. a가 a분의 1로 변한 것처럼 얘도 a가 a분의 1로 변한 거야. 그래서 요 둘이든 이제는 y니까는 바뀌면 x가 되겠지. x축 대칭인 그래프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x축 대칭이 된다. 그리고 얘 둘의 그래프는 역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지수함수에 대한 특징들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얘를 안다고 한다면 그에 대비해서 로그 함수의 특징들이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또 약간 감이 안 오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프 모양 자체를 그냥 보여줄게.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쌤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강의를 처음 찍기 시작한 지 한 40일쯤 지나가거든. 근데 이 강의 찍으면서 하루에 잠을 적게 자면은 한 2시간, 많이 자면은 한 3, 4시간, 그렇게 자면 지금까지 버텨놓으니까 오늘 좀 많이 피곤하다. 오늘도 밤에 강의 찍어 올리고 밤새고 아직 잠을 안 자고 있는 중이거든. 할 거 다 하고 이거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네. 근데 오늘 좀 피곤해. 한 40일 지나니까 이제 버티기 힘들다, 야. 이럴 때 필요한 게 뭐?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냥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길래. 아무튼 여러분들도 장기간을 장기간 동안 치르는 레이스라서 이 수능이란 게 하루하루 관리를 잘 하면서 하세요. 쌤처럼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쓰러집니다. 쌤은 워낙 공부를 독하게 했던 편이라 가지고 학생 때도 그랬어. 뭐 할 게 있거나 공부할 게 남아 있거나 하면은 잠을 안 자더라도 그걸 처리해야 됐었어. 근데 지금 이거를 강의를 전체를 다 찍고 싶은데 뭐 당장에 1학년 게 끝났고 지금 2학년 거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한참 남았지. 중학생 것도 찍어야 되고 하는데 와 이거를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는 잠을 안 자고 찍고 있네. 이거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 지금. 좀 이상해. 아무튼 나도 힘낼 테니까 너희들도 힘내고 좋아요, 구독 설정 그냥 해본 말이야.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바탕이 두 가지 필요하지. 하나는 증가함수 그릴 거고 하나는 감소함수 그릴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를 그리자. 지수함수 그래프. 그래서 지수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하면 얘가 y는 a의 x제곱. 그러면 로그 함수는 이 y는 x라고 하는 요 직선의 대칭으로 그려진다 그랬거든.
그리고 정의역은 양의 실수야. 즉 오른쪽으로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치역은 실수 전체라서 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림이 다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칭이 되게 그림을 그려보면 요점부터 할까? 요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반드시 지나는 점 1.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1이니까 한 이만큼 1 잡아볼까? 이만큼 1이면은 이 점의 좌표는 얼마라고? A. 그래서 얘가 서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약간 어긋나긴 하지만 이론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 값이 얼마 되냐면 이 값이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A, 1을 지나고 요 두 점을 지나면서 y는 x의 대칭이 되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가 이쪽으로 그려질 거야. y축에 붙으면서. 그래서 정근선이 y축이 되는 거야. y축에 붙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지나고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실은 얘보다 조금 더 꺾이면 더 심하게 그려져야 되거든. 정확한 모양은 나중에 컴퓨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가 그린 그림으로.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감수함수 그래프는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는 좌표를 설정해 놓고 하자. 미리 설정을 해 놓고. 자, 얘가 1과 1이다. 그러면은 0,1을 지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1,a를 지나잖아. 그럼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림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요쯤이 a가 된다는 얘기네. 여기가 a. 그럼 반대로 역함수 그래프 그리면은 1,0을 지나고 그리고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가 a가 되겠지. 그래서 a, 1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이 식이 y는 로그 a의 x라고 할 수 있겠고 요 식은 y는 a의 x.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원래는 로그라는 내용을 먼저 배워도 괜찮은데 우리가 지수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배우고 지수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내용과 비교해서 로그를 받아들이자 그런 순서거든.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지수 함수를 더 익혀놓고 로그를 봐야 됩니다. 이게 서로 반대인데 하나 어설프면은 나머지 하나도 어설플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를 제대로 알잖아. 그러면 XY 반대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더 알기가 편해요. 더 쉬워져요. 그냥 기본 그래프 모양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또 움직여 봐야지. 뭐 한다고? 평행 이동. 근데 평행 이동하는 방법 똑같아. X축으로 움직인 만큼 X에 빼고 Y축으로 움직인 만큼 Y에 빼고 똑같아. 그래서 N만큼 평행 이동을 해버리면 Y는 로그 A에 X에다가 M을 빼야 되거든. 그럼 X가 진수자리 있으니까는 X에다가 빼기 M 이렇게. 요 값 자체가 진수가 되는 거고 Y에다 N 빼야 되거든. Y 빼기 N. Y 빼기 N인데 빼기 N 이항 되면은 뒤에 상수가 더하기 N이라고 붙겠지. 그럼 식은 이렇게 변해. 그럼 이렇게 변했으면은 또 달라지는 것은 뭐가 있을까? 어, 정의역과 치역은 실수전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마이너스 뭐한데 플러스 뭐한데 마이너스 뭐한데 플러스 뭐한데 치역은 실수전체라서 상관이 없어. 근데 정의역의 범위가 달라지고 점근선의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야. 정의역은 어떻게 변하지? 원래는 여기 있는 값이 즉 x만 있을 때 얘가 0보다 큰 범위 양의 실수였잖아. 근데 m만큼 움직였대. 그래프 그려줄게. a가 1보다 큰 경우에 예를 들면은 원래 로그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든.
1,0을 지나고 a,1을 지나다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얘를 이동하잖아.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어디로 간 거냐면 x축으로 이만큼 움직였고 y축으로는 이만큼 움직였거든.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여기 찍혀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게 m이라 치고 이만큼이 n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려지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되겠니? 그러면 정의역이 원래는 0보다 큰 값이었거든. 이런 값들을 대입해서 나온 그 점들을 다 표기한 거거든. 근데 지금은 정의역이 어떻게 달라졌겠어? 지금 기준을 찾으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가 정거선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n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이 y축도 여기서부터 n만큼 움직였겠지. 그래서 이 점에 이 선이 x축과 만난 점의 좌표가 m인데 1과 딱 겹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지금 긋다 보니까 1과 비슷한 위치에 지나간 거지. 요 간격이 m이야. m. 오른쪽으로 m만큼 온 거야. 그래서 요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에서 x는 m으로 변하는 거지. 자동으로 정의역의 집합이 x가 0보다 큰 실수가 아니라 m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으로 되는 거고. 알겠니? 평행이동 하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 알던 평행이동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칭이동, 얘도 같은 방법이 적용됩니다. X축 대칭이다. 그러면 방법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고 Y축 대칭이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원점 대칭이면은 둘 다 어떻게 쓰지? 둘 다. 그래서 둘 다.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 얘는 역함수 그래프 찾으란 말이지. 그래서 y 대신에 x축 대칭, y 대신에 마이너스 y 써버리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x,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얘는 이제 우변이 마이너스가 붙거든. 마이너스 로그 a의 x. 그런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진수의 지수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로그 a의 지수가 마이너스를 돼버리면 진수가 얼마가 돼버려? x분의 1 되겠지. 그리고 왜 밑에 지수를 안 가져고 진수로 가져가냐면 밑이 a인 로그 함수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밑은 전부 다 a로 통일을 해 놓을 거야. 왜냐하면 지수 함수도 밑이 a인 상태로 통일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면은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라. 얘가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래서 식이 y는 로그 a의 x 대신에 그 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면은 둘 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러면 식의 형태가 y는 로그 a의 x분의 1인데 마이너스까지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다음 y는 x의 대칭이다. 그럼 역함수니까 y는 지수함수 a의 x제곱 얘가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평행이동 하는 거랑 뭐 대칭이동 하는 거랑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기본 함수 이론과 같은 거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냥 한 번씩 해보면은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수의 대소관계인데 이제 이건 뭐냐면 정의역에 보다 더 큰 값을 넣으면은 함수값이 보다 더 큰 값이 나오는지, 정의역에 보다 더 큰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는지 요거 판단하는 거거든.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거야? 그렇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요 차이에 따라서 내용이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또 어떤 구분을 할 것 같아요? 뻔하지.
밑의 범위지. 증가함수는 a가 밑이 1보다 클 때니까 요럴 때 만약에 x1이 있고 x2가 있는데 x2가 x1보다 더 큰 값이다. 그렇다면은 로그에 얘들이 진수로 들어간 함수값들, 즉 로그 a인데 1보다 큰 a야. x1과 로그 a의 x2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증가함수 아니야? 그럼 x가 커지면은 함수값도 커진다.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다. 배웠지? 그리고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들어간 값은 진수거든. 그럼 진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런 거 깨라 같은 이런 범위 까먹지 말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A가 이런 범위일 때 확실히 잠을 안 자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해. 듣는데 좀 불편하다면 미안합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해 놓으니까 이게 끝나려면 한참 걸리지. 몇 달 걸릴 거 아니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찍으려면 잠을 못 자겠네. 안 끝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감소함수일 때 그때 또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x1이 있고요. 또 x2가 있어요. 근데 x2가 x1보다 더 큰 값이에요. 그럴 때 얘가 진수로 들어가면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의 크기가 누가 더 클까요? 물어보는 거잖아. 밑이 이 범위라면 감소함수라서 x값이 커지면은 함수값은 작아져.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원래 주어진 것과 반대로. 그리고 까먹지 말라 그랬지? 진수는 항상 0보다는 큰 값이어야 한다. 그래야 로그 정의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대칭일 때 그래프도 그려보세요. 여기다 그랬어야 되나? 그래프 한번씩 그려보세요. 요 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는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넘어가세요. 꼭. 자, 이렇게 두 개의 로그 함수가 있어. 요거 진짜로 잠시 멈추고 일시 정지하고 그래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하세요. 자, 그래프 안 그려보고 플레이하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프 먼저 그려보고 플레이하세요. 그래프 다 그려봤습니까? 뭔가 좀 같은 그림이 나와 아니면 다른 그림이 나와. 둘이가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야. 똑같으면 이렇게 내용 정리하려고 안 썼겠지. 뭔가 차이가 있겠지. 알아보자. 첫 번째 로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면 정답이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1,0을 지나는 거고, 두 번째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은 정답입니다. 맞춘 사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이가 앞으로 뚝 떨어져 버리면 얘가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닙니까, 쌤? 2 로그 3의 x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식이 똑같은데 왜 그림이 이렇게 달라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상태에서의 그래프랑 이 상태에서의 그래프는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답을 해보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정의역이 달라. 로그에서는 진수가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진다고? 0보다 큰 범위. 그러면 첫 번째 이 상태에서의 x 값은 0보다 크기 위해서 그냥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이게 정의역이야. 첫 번째는. 그래서 0보다 큰 쪽인 여기서부터 요 값들만 대응을 시켰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쪽에서는 그림이 안 나오지. x값을 안 넣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x가 아니라 x제곱이네. x제곱이네. 그러면 얘가 0보다 클라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클라 그러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0 빼고 모든 실수 전부 다. 그래서 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즉 모든 실수니까는 양수, 음수 다 넣는다는 거지. 0만 빼고. 그래서 양수를 넣으니까는 이 그래프 나오고, 음수 넣으니까 이 그래프 나오고, 그래프가 양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가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유형들이 몇 가지 있거든. 이제 뭐 이게 내 강의, 지금 하는 강의가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예제들을 앞에서는 못 다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한번 합니다. 식만 가지고 풀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 보다 정확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유형에서는 그래프를 꼭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컴퓨터가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니네들 책에 다 그림이 다 있네. 니네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게 컴퓨터가 그려놓은 정확한 모양이니까 그 모양처럼 그리려고 애써서 그리면 됩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인데, 요 로그 함수는 이제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에 대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항상 지나는 두 점이 1,0 그리고 a,1 1,0 그리고 a,1을 꼭 지난다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이 값이 a가 2일 때랑 뭐 5일 때랑, 그때는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게 변화가 있냐면, 지금 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a 값과 연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1,0을 지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은 고정이 되어 있는 말뚝이야. 축이야. 그리고 이 a 값이 이게 작아지냐 뭐 이게 커지냐, 그 차이가 나는 거거든. 만약에 a가 작아진다 그러면은, 뭐 a가 작아져 왼쪽으로 와. 그러면은 그래프가 a, 1을 지나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게 되거든. 그럼 요 점 지나고 요 점 지나려고 그러면 그래프가 요런 방향으로 들어오겠지. 요렇게 요런 방향으로 되겠나? 근데 a가 커져. a가 뭐 좀 커졌어. 현재 그림보다는 더 큰 값이, 이 값이 a야. 그러면은 1일 때 연장해가지고 a, 1을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 점이 a라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고정점 요 점을 또 지나야 돼. 그래서 그래프 방향이 이번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흰 그래프, 기본 그래프를 여기를 중심으로 고정시켜 놓고 얘를 아래로 내려서 그릴 건지 얘를 위로 올려서 그릴 건지, 그런 것만 구분해 주면은 그래프가 조금 더 파랗게처럼 이렇게 될 건지 빨간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될 건지, 그게 나누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내용 총 정리해 보면, 로그 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미리 알고 와야 된다? 지수 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와야 한다. 그래서 둘이를 비교해 보면 식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왜 그러냐? 둘이가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가 바뀐다. 왜 역함수 존재하냐? 정의역을 실수 전체 집합으로,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잡아버리면 둘이가 1대1 함수라서 역함수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리고 꼭 지나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역함수이기 때문에 xy 값들이 서로 바뀌어서 이런 점을 또 지나게 된다. 점근선도 y는 0에서 xy 바뀌니까 x는 0으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얘가 똑같아.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그리고 지수함수는 x값이 실수 전체거든. 근데 로그 함수는 x값이 양의 실수가 돼버리고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쭉 이어지는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들이다. 다음 대칭은 요 값이 a분의 1이라서 이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 마이너스 1제곱이 얘랑 계산돼버리면 마이너스 x, a가 x, 얘가 마이너스 x. 그래서 이 둘이가 y축 대칭. 얘도 이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진수의 지수로 가버리면
요 대칭이니까는 요 마이너스 앞으로 갔다가 양변은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얘는 y고 얘는 y, 이건 마이너스 y라서 서로가 x축 대칭이 되는 요 관계다. 요 둘이가. 그 둘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이다. 이 둘이 관계는 왜 역함수니까. 그래서 실제 그래프 형태가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로그 함수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0과 1 사이 범위일 때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그래서 정근선이 y축이 되는 거야. y축. 근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하는 원리가 일반 함수의 원리와 같은 적용을 받더라 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간단 말이거든. 그럼 이렇게 휘어진 정로 그대로 모양 그대로 일로 옮겨가는 거야. 그때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정의역. 원래 0보다 큰 값만 대입시켰는데 정근선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값보다 큰 값을 대응시킨다는 거야. 얼만큼 움직였다고? n만큼. 그래서 n보다 크다는 정의역을 가지고 원래 이 선이 정근선이었는데 지금 이 선이 정근선이 돼버렸지. 그래서 이 값이 m이라서 x는 m이라는 정근선을 가지게 된다. 대칭이동은 x축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y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식의 형태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림도 지금은 안 보여줬지만은 각자 다 연습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크기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밑을 잘 보고 증가함수면은 큰 게 크고 감소함수면은 큰 게 작다. 다만 진수로 들어가는 값은 0보다 큰 값, 0보다 큰 값만 진수로 쓰일 수가 있다. 특이하게 꼭 그래프를 그려봐야 문제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어라. 아마 문제풀이 해줄 때 쌤들이 얘기해 줄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프가 있어야 도움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많이 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그려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